반갑습니다. 주제는 지금 많은 문의가 있고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사실은 내용이 입법화되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물어보시니까 입법 내용이 잘 안 되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체류용 쉼터라고 해서 지금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죠. 그리고 도시농부들, 그리고 시골에 와서 전원생활도 즐기고 텃밭도 일구고 이러실 분들이 좀 관심이 높죠. 그 체류용 쉼터라고 하니까. 그 기존 농막은 이런 거죠. 창고죠. 기존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자재도 보관하고 이런 창고고 잠시 들어가서 땡볕에 휴식도 좀 취하고 이런 정도의 용도지 거기서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재가 있죠. 기존 농막은 6평 이내의 창고형이다 보니까 처마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크도 설치를 못하게 하고 안에 지자체에 따라서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정화조 자체를 설치 못하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만들게 하는 데도 있고 기존 농막들이 나오는 거 보면 막 복층형도 나오는데 지자체 복층형 가면 신고하면 이게 나와가지고 불법 농막이라고 또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농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 지금 시대 흐름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농막이다 보니까 작년에 농막 사태가 한번 일어났었죠. 농림식품축산부에서 농막을 갖다가 대폭 축소하고 거주를 못하게, 거주를 못한다기보다 그 안에서 이제 잠을 잔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다. 그래, 불법 농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기준들이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범위들이 고무줄처럼 여기는 이까지 되고 여기는 이까지 안 되고 이런 경우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상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농막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농막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됐고 이제 새로운 이제 내용의 체류용 쉼터라는 걸 정부에서 한 2, 3개월 전에 이런 걸 하겠다 해서 발표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든 야든 할 것 없이 모든 지금 정치인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여당보다는 야당이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안이 나오면 어지간하면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실시를 한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체류용 쉼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제일 궁금해하는 건 첫 번째가 그러면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농막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첫 번째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는 농민들만 소유하게 되어 있고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기본적인 헌법에 그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자유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유연성이 떨어지죠. 농막을 건축물로 늘려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으니까 지금 체류용 쉼터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유형의 시대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나온 거죠. 기존 농막법을 이제 개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류용 쉼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저 같은 경우도 민원을 제기하고 아시는 분들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지금 체류용 쉼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들을 듣고는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농막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러면 기존 농막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느냐, 이 체류용 쉼터로 옮겨갈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이런 거죠. 창고는 내진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물건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건축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이하게 있다가 사람이 체류를 한다면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리고 체류를 하게 되면 에너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건축법 적용을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가 있죠. 농지는 농업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여기에 일반 주택으로 또 인허가를 내주기에는 그러면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이 원칙도 조금 무너질 거고 그러고 농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용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규제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기존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나중에 되면 이 농막은 이제 체령 쉼터처럼 이제 나도 좀 미래 자고 도시농업인들이 와서 전원생활도 좀 즐기면서 텃밭도 일구고 하고 싶은데, 그럼 기존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령 쉼터가 나오게 되면 기존 농막에 대해서 어떤 개조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정책을 펼 거라는 거,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신규로 나오는 것들은 농막 창고용으로만 딱 정한다든지, 체령 쉼터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그때 완전한 구분이 될 거고, 사전에 농막이 20만 개 정도가 된다는 지표가 있는데 2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오는 체령 쉼터 법안에 어떤 혜택을 못 보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체령 쉼터는 쉼터대로 진행을 하고, 기존에 있는 농막들은 조금 완화시켜서 어떤 내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강이 되면 체령 쉼터로 옮겨가지는 못하지만 조금 완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체령 쉼터로 그런 걸 도시농업이나 지금 지방에 지금 기농기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체령 쉼터가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농막 형태는 이거는 굉장히 좀 참고 체령 쉼터 여기에 대해서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기존에 농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완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고 시행돼 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그 기존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농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기존 농막이 있다가 체령 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럼 지방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거냐. 농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이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기존에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도는 훨씬 적어 있는데, 그러면 외부 인원들이 유입이 안 되면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위기 상황이 지방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막 부분에 그만큼 반발이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번에 법안이 발표되면서 이 체령 쉼터를 만들겠다, 법안이 발표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발표를 한 이유가 지방 소멸에 대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체령 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 보겠다. 그리고 기농기촌 하는 분들이 지방에 왔을 때 주거 비용이라든지 비용들을 많이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령 쉼터를 도입을 하겠다. 요게 또 법안 를 만들고 있는 취지라고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지방의 농지는 농업 외에는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농지에다가 체령 쉼터를 놔주겠다는 거는 또 주택을 놔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지방 소멸의 위기 상황이 있고, 그리고 기농기촌 하는 사람들이 주택이나 이런 부담을 줄여서 지방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으면 일반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주택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1가구 2주택으로, 그래 농지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많은 법안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개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농지에다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거는 농지로서의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도 아니고 농막도 아니고 요 중간 형태가 될 거라는 거는 다들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에 되느냐. 지금 9평 이야기도 있고 10평 정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쪽에서 여야가 법안을 같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한쪽에서는 9평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10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9평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9평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단열하고 내진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안전하긴 하지만 앞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9평인데 복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복층이 아니고 2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건축법에 어차피 연면적 기준으로 9평을 할 거냐, 바닥 면적 그냥 1층짜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민한데 제가 봐서는 2층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층에 9평이나 10평 정도, 그리고 소재가 단일 소재, 그리고 이게 철판 두께라든지 어떤 기둥이라든지 프레임 두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체류용 쉼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건축법을 건축법을 적용을 그대로 하기는 힘드니까 피해간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타협을 하는 쪽으로 중간 형태가 나올 건데, 그러면 단열재라든지 옆에 기둥, 어떤 프레임, 천장 뭐 이런 건축법이 요구하는 그 내용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둘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평수는 1층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 2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제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높이 제한은 있느냐, 이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지금 1층으로 해서 높이 제한을 뭐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2층을 만들게 되면 연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2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1층은 보편적인 시각에서 봐서는 8m 이하의, 안 그러면 6m 이하의 어떤 높이 정도를 설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가지고 대충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부에서 누구도 예단하기 힘든 게 정부에서 법안을 발표해 봐야지 아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이게 현재 농막을 가지고 계시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내 농막을 체령 쉼터로 이제 바꿀 수 있느냐, 내 농막이 더 이상 3년마다 재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고 하는데 여기에 또 탈락이 되지 않느냐, 그럼 농막을 없애고 체령 쉼터로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가 체령 쉼터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해도 내용이 사실 들여보는데 정부 발표를 가지고 유추 해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받는 단열이라든지 내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제한을 둘 확률이 높고, 그 2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면적 부분 때문도 있고 내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1층으로만 허용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6에서 8m까지 제한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 특히 지금 농막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유튜브도 어디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응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체령 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령 쉼터가 농막하고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이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에서 부동산을 중개도 하고 개발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령 쉼터가 지방에 법안이 발효됐을 때 과연 이 체령 쉼터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농지 거래가 지금 거의 15에서 지역에 따라서 25%까지 농지 거래가 줄어들는 상황이고, 농지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그건 한 2% 정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고, 물가 상승률 반영을 봤을 때도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 다음에는 그 지역에 뭐 개발 소스나 이런 것들 없는 다음에는 농지가 사실은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힘들죠. 지방에 내려와 보면 사실 대부분이 주거 하는데 외에는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수익 구조나 어떤 호재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하죠. 어둡다 하죠,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전 단계의 땅들이 이게 투자 값어치로서 재테크 시장으로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식량 자급률이 어쩌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농사를 지어서 식량 작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너무 매몰돼서 세계적으로 식량들을 수입하고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2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외에서 전부 다 수입해서 하고 있어도 나중에 혹시라도 전시나 이래 됐을 때 식량 자급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너무 좀 극단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식량 자급률을 걱정을 할 게 아니고 결국은 도심화가 되고 도심에 쏠리는 현상들을 지방 소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니까, 그러면 많은 부분의 내용이 되겠죠. 농막이 있는 거는 농사용 창고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체류용 쉼터는 주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농지에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심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상가격의 집이 한 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고. 그러면 내년에 법안이 발표가 되고 나면 조금 환경이 좋고 농사가 잘 되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좋은 땅이었지만 지금은 환경이 좋은 땅들이 좋은 땅이라고, 좋은 농지라고 합니다. 결국 환경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값어치를 인정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같은 땅이라도 앞에 뷰가 얼마나 좋으냐, 뒤에 산세가 좋으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결국 환경입니다. 환경.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환경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을 꾸미려고 하면 뒤에 소나무 몇 그루만 있어도 몇 억이나 들여서 그런 조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래된 세월이 묻어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게, 내년에 체류용 쉼터가 많이 안착이 된다고 보면 곽강받는 지역은 딱 나옵니다. 딱 하나입니다. 환경 좋은데. 그 환경이라는 게 개인적인 사람들에 따라서 취향들이 틀리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시각에서 그런 겁니다. 앞에 전면이 확 트여져 있고 주변에 산세가 좋고 옆에 물이 있고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힐링도 하면서 거기서 주말 농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기농 기촌을 하든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변에 달리다가 국도변 바로 길 옆에 땅들이 좋은 땅들이 아니고 오히려 국도 달리다가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해서 들어가서 그 안쪽에 있는 산 밑에 있는 땅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체류용 농막 이야기가 나오고 본래부터 농지 중에서도 옛날에는 농사 짓기가 참 곤란해서 힘들었던 이제 지역들이 사실 땅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고 있어요. 저희 지역만 해도 예전에 골짜기 위에 높은 위치에 농사를 짓게 되면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는 데가, 이런 데가 지금 옆에 밑에 땅들이 30만 원, 50만 원 하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 100만 원, 150만 원 하고 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체류용 쉼터가 도입이 된다는 것은 농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고, 그 많은 변화 중에 특히 변화가 심한 데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이나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부동산을 저희 집에 한 40년 이상 지금 해오다 보니까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예년부터 해서 흐름이 그런 쪽이라서 농지에 대해서 농지심사위원회라든지 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시켜 놨죠. 30km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심사를 받아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 짓는 사람이냐 심사를 해서 하고, 이런 농지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발급이 강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류용 쉼터라는 게 말 그대로 멀리서 와서도 30km 이상 떨어진 데서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농기촌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담을 줄여준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위치에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시골에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수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소수죠.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 나머지는 내가 도심에 머물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힐링도 하고 고기도 지인들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에 텃밭도 일구고 이런 용도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딱 나옵니다. 대도시 주변 도시의 주변 농촌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을 확률이 높고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일수록 지금은 설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거기 가서
황무지처럼 풀이 자라 있고 이렇다 해서 그런 농지들을 그냥 쉽게 보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농지들이 주변 환경이 어떠냐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주변 환경들이 좋은 위치가 체령 쉼터가 들어가기가 딱 맞는 위치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에 대해서 소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막아놓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체령 쉼터가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서 완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농지 소유에 대해서 부담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체령 쉼터를 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에 대해서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좋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보통 우리가 농지 그러면 농사밖에 못 짓는 옛날부터 말하는 절대농지, 농림지역 이야기인데 그런 데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전부 평지에 농사 짓기 좋고 기계 들어가서 농사 짓기 좋고 이런 데는 쉽게 사실 이제 농지 소유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는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도심에 계신 분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억지로 뭔가 해서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산 밑에 우리가 봤을 때 농사가 조금 곤란한 지역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지역들이 이제 폐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민들이 들어가서 폐농하는 이 농지들을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가보면 대부분 앞이 전면이 트여져 있고 우리나라가 산지가 60, 70% 되기 때문에 뷰가 좋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시면서 국도변에서 큰 도로에서 보이는 위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저 산 밑에 가서 큰 도로가 보이는 위치를 찾으시면 그러면 현명한 지방에서 내년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 분명히 틀림없이 부동산 투자나 긍정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령 쉼터에 대해서 바뀐 법안에 앞으로 바뀔 법안에 대해서 기존 농막하고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설명들은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체령 쉼터가 법안이 발효됐을 때 과연 우리가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실 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어떤 위치나 땅들은 이런 거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입법이 되고 하면 그때 체령 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